자, 오늘은 236쪽입니다. 대손금이에요.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법인세 파트의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인데요. 선행 작업이 돼야 될 거는 부가가치세법 대손세 공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가 일단 다 끝난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장부로 가는 겁니다. 자, 236쪽에 대손금부터 떴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자, 대손금이란, 일의 양가로 일에 대손금의 개념 및 처리 있잖아요. 형광치세. 대손금이란 뭐예요? 회수불능 채권입니다. 쓰세요, 형광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이라는 용어로 쓰고요. 제가 여기다 좀 분개 좀 하면서 좀 이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공급자 입장에서 12월 1일 날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 매출액. 자, 보죠? 얼마? 1000만 원. 과세로 가정할게요. 부가세 수금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세금 계산서가 와야 돼요. 자, 외상 매출금 얼마? 11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뭐가 떴다는 가정하에서 채권이 떴다는 가정하에서고요. 증빙은 반드시 뭐가 떠야 돼요? 채권이 떠야 돼요. 채권. 이게 과세가 됐던 면세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세에서는 과세가 됐던 면세가 됐던 상관은 없고요. 저는 그냥 과세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채권 1100만 원이 떴는데 이게 뭐예요? 다 추후에 회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12월 30일 결산 시점에서 뭐를 설정을 하냐면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충당금 1%로 가정을 하면 부가세가 포함된 전체 1100만 원 중에서 1%에 해당되는 요거 대손 충당금이 아무것도 없다 가정했을 때 얼마를 잡아요? 11만 원을 잡을 수가 있죠. 창대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생각비로 회계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얼마야? 11만 원이 오죠. 자, 여기 들어간 첫 번째, 이 충당금과 관련되는 회계처리 어느 시점? 12월 31일 시점에서 충당금 회계처리를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여기와 관련되는 거는 무슨 조정이다?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신고 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무슨 조정이다? 결산 조정으로 갑니다. 이제 신고 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결론부터. 그 다음에 이게 2023년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채권이 회수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상대방이 파산 등의 사유가 뜬 거예요. 언제? 2024년도 6월 2일 날 파산 등이 떴죠. 이걸 뭐라고 했죠? 회수불능 채권 확정. 대손금이라고 했죠. 회수불능 채권이 뭐가 됐죠? 확정이 된 거예요.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자체를 다 회수를 못 하겠죠? 전체 다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뭐죠? 1100만 원이 대변으로 갑니다. 대변으로 갑니다. 우리가 대손금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대손금. 자,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뭐가 설정돼 있어? 우리 부가세부처럼 부가세 10%는요. 공급자, 즉 그죠?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받았고 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세 공부할 때 확정되는 시점에서 10년 이내죠. 다시 공제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했죠. 이게 대손세 공제였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오고 그다음에 뭐 잡혔어요? 충당금 잡혔죠.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얼마? 11만 원을 해주고 나머지 비용 처리하면 돼요. 여기에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대손금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대손금과 관련된 게 장부의 기표를 한 거죠. 부가세를 받으면서. 자, 이건 무슨 조정이다? 결산 조정이죠.
결산 조정. 근데 대손금과 관련이 되는 거는요. 우리 부가세, 대손세 공제 요건이 있죠. 그 요건들이 법인세, 소득세 다 똑같아요. 자, 사유에 따라서 무슨 조정도 있다? 결산 조정 사항도 있고 신고 조정 사항도 있어요. 결산 조정 사항도 있고 모두 있다. 신고 조정 사항도 있다. 대손금과 관련에 대해서. 자,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인데 지금 뭐라 했어요? 저는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했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회계 처리할 때 장배 비용으로 처리한 연도에 비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신고 조정으로 되는 건 뭐예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반드시 송금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특정 연도를 지정을 했죠. 여기 신고 조정 사유. 대손세 공제 요건 중에 대손세 공제 요건이에요. 대손세 공제 요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요건들이 어떻게 돼요?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둘로 쪼개진다. 장부가 됐을 때는. 자, 두 번째. 만약 결산 조정 사항에서 채권 회계처를 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자, 보세요. 이 VAT로 되어 있는 거, 이 1,100만 원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다시 쪼갤 수도 있죠. 전체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돼요? 자, 1,000만 원과 또 외상 매출금 얼마? 100만 원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100이 뭐가 관련되는 거예요? 얘와 관련되는 거예요. 대손세 공제를 받은 자, 채권과 관련되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장부에선 대손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건 뭐예요? 송금불산입에 뭐로 잡아져요? 유보로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유보입니다. 유보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결산조정 사유 중에 우리가 체킹할 게 뭐예요? 채권 요런 회계처리를 했지만 요 사유가 대손세 공제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충족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보면 충족이 된다면 그냥 인정이 되고 만약에 뭐가 돼요? 충족이 되지 않는다. 채권 자체도 문제가 있고 채권 자체의 문제 가지급을 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다 뭐로 잡아요? 송금불산입에 뭐로 잡아준다? 유보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회계 처리를 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지급. 그 다음에 뭐죠? 대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런 회계 처리를 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고조정 사유에 해당됐어요. 이게 만약에 뭐예요? 장배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이죠. 세무조정을 통해서 무슨 산입? 송금산입에 뭐로 해준다?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그래서 대손금 회계 처리는 결산조정사항도 있고 모두 있다. 신고조정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이 올 때는 자, 우리가 서식을 보겠지만 대손금과 관련되는 요 세무조정이 1순위고 이게 끝난 상태에서 결산 시점에 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게 몇 순위? 2순위 세무조정이 되는 거예요. 2순위입니다. 조정 순서는 자, 이렇게 일단 자,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